서울 강남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이 즐비한 거리.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72세 김호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었다. 호주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생일을 특별하게 챙겨주었던 그 날들을 떠올렸다. 이제 혼자가 된 그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아들 김민호와 딸 김수진 뿐이었다. 그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생일을 기억하지 않는 듯 했다. 오늘만큼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호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 도착한 호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민호야, 아빠다. 오늘 좀 보러 왔어.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민호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지금 중요한 손님이 와 있어서. 호준의 가슴이 아려왔다. 그럼 잠깐만이라도 괜찮을까? 오늘이 내 생일이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민호의 목소리는 더욱 냉담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지금은 정말 안 돼요. 다음에 제가 찾아뵐게요.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되어서. 호주는 굳은 표정으로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알았다. 다음에 보자. 인터폰이 끊겼다. 호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다음으로 그는 딸 수진의 집을 찾았다. 수진은 강북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곳에 도착한 호주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수진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오늘 아빠 생일인데. 함께 시간 좀 보내려고. 수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문 뒤에 서 있었다. 아, 생일이셨군요.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학원 갈 준비하고 있고 저도 약속이 있어서. 호준의 눈에 실망감이 번졌다. 그렇구나. 바쁜데 미안하다. 다음에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아버지. 오늘은 정말 시간이 안 돼서. 호준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해한다. 다음에 보자. 수진의 집을 나서며 호준은 자신의 아이들이 얼마나 자신을 멀리하고 있는지 실감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가족이 함께 모여 생일을 축하했는데 아내가 떠난 지금은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홀로 앉은 호주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촛불 하나가 꽂힌 작은 케이크가 쓸쓸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혼자서 생일 노래를 흥얼거리며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한 조각 맛보았다. 달콤한 맛과 함께 쓴 눈물이 입안에 번졌다. 여보, 당신이 그립구나. 이제 나는 아이들에게도 짐만 되는 것 같아. 그때 호준의 눈에 은행 앞 전광판이 들어왔다. 그의 계좌에는 수십억 원의 예금과 강남의 부동산 몇 채가 있었다. 아내와 함께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었다. 호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없어지면 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갈 텐데. 과연 그들이 이 돈으로 행복해질까? 호주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호주는 오랜 친구인 박상철을 만났다. 상철은 대학 선배로 현재는 유명한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호준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제가 생일이었다며? 호준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혼자 보냈어. 아이들은 바빴나 봐. 상철의 눈에 걱정이 서렸다. 그래서 날 급하게 부른 거야? 호준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철이 형,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도와줄 수 있겠나? 상철은 호준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호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해줘. 몇 주 후 김민호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민호 씨 맞으신가요? 서울중앙병원입니다. 김호준 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빠져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이미 수진이 먼저 와 있었다. 오빠, 아버지가 위급하대. 의사 선생님이 지금 검사 중이라는데. 두 남매는 불안한 얼굴로 의사를 기다렸다. 잠시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두 분이 김호준님의 자녀분들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면회하실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충격에 빠져 병실로 들어갔다. 호주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그의 모습은 몹시 쇠약해 보였다. 아버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호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약했지만 두 자녀를 알아보는 듯했다.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호주는 천천히 손을 들어 두 자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다. 왔구나. 너희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민호와 수지는 뒤늦은 후회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생일을 무시했던 것을 후회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생일날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민호가 흐느꼈다. 호주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괜찮아. 내 탓이야. 너희에게 너무 관심을 요구한 거지.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김 변호사입니다. 김호준님께서 전에 부탁하신 대로 긴급 상황에 유언장을 낭독하라고 하셔서. 민호와 수지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공식적인 어조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 김호준은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은 새3재단에 기부한다. 단, 내 자녀들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을 남긴다.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들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충격이 역력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호주는 천천히 눈을 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공존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없더니 내 재산이 필요할 때만 찾아올까봐 두려웠단다. 두 자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상철이 들어왔다. 그는 호준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호준아, 이제 그만 일어나지 않겠나?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진짜 아플라. 민호와 수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처를 바라보았다. 호준은 천천히 산소 마스크를 벗고 일어나 앉았다. 미안하다. 너무 연기에 몰입했나? 호준이 멋쩍게 웃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수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호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두 자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진짜 아팠다면 너희는 지금처럼 와줬을까? 내 생일날 두 사람 다 바쁘다며 문전박대했잖니.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야 찾아왔구나. 민호와 수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호준이 계속해서 말했다. 방금 변호사가 읽은 유언장은 진짜야. 내 재산 대부분을 새3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 그 재단은 상철이 형이 운영하는 단체야. 버려진 노인들을 돕는 단체지.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갑자기가 아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생일날에도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어. 전화 한 통 없었지. 내가 직접 찾아갔을 때도 바쁘다며 문전박대했잖니.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호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를 원망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주고 싶었어.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호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유언장은 그대로야. 내 재산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거야.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해.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호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오늘부터. 그날 이후 민호와 수진은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말마다 호준의 집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냈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연락을 했다. 몇 달 후 호준은 새3재단의 이사회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가족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이 소외된 노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이사회의 한 구성원이 물었다. 그럼 유언장은 그대로 두신 건가요? 호주는 미소 지었다. 네, 대부분의 재산은 재단에 기부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약간 수정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작은 상속을 남기기로요. 돈이 아니라 제가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이죠. 그곳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다음 생일 호준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호와 수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호준의 생일을 축하했다. 테이블 위에는 큰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가족들의 사랑이 넘쳐났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호준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불었다. 그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다시 찾은 것이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호주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그날 밤 호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때로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의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파괴적인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사랑의 복수였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